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대표 재건축 단지인 잠실 주공 5단지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재건축 사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잠실 5단지는 최고 50층, 6,815가구 규모로 재탄생할 전망입니다. 8년 전 가격에 분양돼 로또 아파트로 불린 세종시 도담동 도렛마을 13단지 중흥 S클래스 그린카운티 청약에 9만 명이 몰렸습니다. 경기 하남시에서도 5억 원가량의 차익을 거둘 수 있는 단지가 무순위 청약을 통해 공급될 예정입니다. 서울 중랑구 상복역 인근 상업지역에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용적률 완화를 통해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아무래도 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 학창 시절의 봄이 아닐까 싶어요. 봄에는 입학식과 개학식이 있으면서 새로운 친구, 또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공책이나 펜 등을 새롭게 준비하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곤 시작하곤 하지요. 그런데 어제부터는 다시 봄이 좀 오는가 싶더니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추워진 날씨에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겠던데요. 그래도 아무리 추워도 봄은 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봄 맞아서 또 우리는 부지런히 부동산 투자 계획 세워봐야겠죠. 언제나 건강하고 조금 더 믿을 만한 부동산 투자 계획 저희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어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3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여러분의 고민 함께 나눌 테니까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세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너무 춥습니다. 봄을 기다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기습한파가 오니까 더 추워진 느낌인데요. 그래도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이 추위를 뚫고 또 여러분의 고민은 해결해 드려야겠죠. 오늘 함께해 주신 전문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장 김종희입니다. 요즘 제가 이제 운동을 다시 좀 시작을 해가지고요. 작심삼일이 안 되게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좀 힘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가 너무 나왔습니다. 다이어트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올 상반기쯤에 8에서 한 10kg 정도를 좀 감량할까 하는데 많이 응원 좀 해주시고요. 운동을 안 하던 운동을 다시 시작해서 그런지 아침에 굉장히 몸이 찌뿌둥하고 근육통에 약간 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혹시 이거 코로나 확진 아닌가 했는데 또 이렇게 생방송 들어오면서 방송국에서 또 이렇게 자가 진단을 해주셨는데 다행히도 코로나에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건강 유의 많이 하시고 또 새해 실제로 음력 1월 1일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한국인들은 그렇다고 보면 세우셨던 계획들 다 성공하시고 무엇보다 이제 이 부동산 굉장히 관심들 많으실 텐데요. 올해 또 대선이라는 굉장한 또 큰 이슈도 있고 또 요즘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사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세계 경제 이런 것들 쪽으로 또 관심도 많이 가지실 텐데요. 그런 거 다 차치하고요. 일단 지금 이 프로 신청하시면 부동산 지식은 굉장히 높이 좀 올라갈 것 같고요. 오늘도 주어진 시간 동안 고민 상담 충분히 해드릴 테니까 많은 문의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종희 소장님의 올해 목표는 이 다이어트였군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가 작심삼일 되지 않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응원이 또 필요하겠지만 우리 부동산 투자를 올해 목표로 삼으신 시청자 여러분의 계획이 작심삼일 되지 않도록 그 계획만큼은 또 저희 전문가들이 챙겨드릴게요.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으로 전화 주시면 김종희 소장의 친절한 상담 도움 드릴 거고요. 문자 조금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자세하게 고민 내용 적어서 보내주세요. 역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바로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연결 통해서 또 고민 해결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 지금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요새 거래가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먼저 그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되는데 네. 매도도 잘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두 개를 다 가져가야 될지 어떻게든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될지 아니면 나중에 뭐 대선 이후에 양도세 뭐 일시적 중과 일시적 완화되면 네. 신규 주택을 그때 매도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돼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종전에 가지고 계셨던 주택은 어디를 좀 보유하고 계세요? 목동 아파트 7단지요. 네, 목동 7단지 아파트를 기존에 가지고 계시다가 신규로 매수하신 아파트는 어딜까요? 부산 해운대의 센텀파크 2차. 네, 거리가 조금 있는데 지금 네네. 거주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은 저기 목동에 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황이시라고 했는데 그 기간은 혹시 언제까지일까요? 내년 1월까지입니다. 내년 1월, 2023년 1월까지는 기한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좀 거래 절벽인 지금 상황에 좀 걱정이 되셔서 과연 이걸 언제쯤 매도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아니면 일시적 혜택 기간이 지나더라도 보유하면서 지켜봐야 하는지 한번 이 두 군데 모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장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는 되게 젊게 들리는데 제가 부럽네요. 엄청 좋은 아파트들 갖고 계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본인의 노력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또 우리 부모님의 또 혜택도 있는 건지 모르겠으나 네. 너무 부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이 좋은 아파트들 두 개를 놓고 지금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저는 그냥 가급적이면 네. 두 아파트 모두 좀 들고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요. 저 같으면 그러겠습니다. 네. 저 같으면 사실 그 보유세 부담이 사실 좀 커가지고 사실 지금 은퇴를 한 상태여가지고 은퇴요? 네. 보유세 부담이 좀 크고 전혀 그렇게 보이시진 않는데 일단 한번 그러면 상황을 좀 짚어보죠. 네. 일단 우리 시청자님 상황이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아파트들을 또 왜 좋은지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시청자님의 상황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네. 목동 7단지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재건축에 대한 재건축 대상 아파트죠. 재건축에 대한 기대 빼고는 말을 하기도 애매하고 네. 일단 목동 아파트들이 목동 신시가지가 재건축 된다라고 하면 거의 신도시급이에요. 그렇죠. 신도시급의 최신의 아파트들이 진짜 메모드급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네. 파괴력은 굉장할 것 같습니다. 굉장할 것 같고 네. 실제 지금 대선 후보들 여야 유력한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누가 되든 이 정비 사업에 대한 기준 자체를 완화시킨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같이 특히나 이 목동 이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어느 분이 되더라도 일단은 재건축 시동이 걸려서 좀 진행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희망사항을 좀 이제는 희망사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비과세 실현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면 사신 지가 오래됐나 봐요. 목동 7단지가. 그렇죠. 네. 2000년에 매입. 2000년이요? 네네. 2000년이면 어마어마하네요. 차익이. 그렇죠. 그래서 거의 그냥 매매가 전체가 시세 차익이라고 봐야 되는 정도. 그러네요. 네. 그럼 지금 몇 평대인지 지금 혹시 매매가 얼마죠? 매매가 실거래는 지금 여기 투기 거래 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어서 네네. 거래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작년에 16억, 작년 가을에 16억이 마지막이고요. 그럼 호가는 지금 그러면 17억 지금 정도 제가 봤을 때는 18억 호가 나올 것 같아요. 네, 17억 5천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안 나와도 그 정도 나올 것 같고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뭉겼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목동에 네. 들어가시는 분 재건축 요즘은 사실은 세컨드 주택으로 투자로 들어가는 상황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실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래는 충분히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네. 혹자는 이런 말들을 하죠.
대선 후보들 뭐 특정 후보가 된다라고 하면 뭐 기준을 완화하면 뭐하냐 나중에 초과이익으로 다 환수해 갈 텐데라고는 하지만 초과이익 환수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구성이 돼서 승인이 되고 나서 준공까지잖아요. 네. 이 준공까지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려면 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실제 추진이 구성하고 나서 준공까지 그냥 가파르게 쫙 사업 속도 뽑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초과이익 빠질 것도 없고 그리고 그냥 그 내부 커뮤니티를 아주 고급스럽게 해놓게 된다고 하면 어차피 경비로 네. 빠지게 되니까 초과이익 환수에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은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거야 뭐 조합원 나중에 조합장 그 임원들이 잘 구성을 할 것 같은데 네. 일단 그런 의미에서 보더라도 목동 7단지는 저는 얘는 그냥 일단 보유한다는 자체로 그 부동산 투자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얘를 팔지 마시고 절대.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또 다시 또 센터파크를 보면 센터파크 같은 경우는 지금 부산의 랜드마크예요. 네. 뭐 랜드마크라고 하면 뭐 목동 아파트는 서울 재건축의 거의 대표 주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네. 부산의 센터파크는 뭐 부산광역시의 랜드마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부산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왜 이것도 보유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면 네. 부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적정 규모량, 그러니까 적정 공급량보다 필요량보다는 조금 더 초과 한 50%에서 60% 정도 이 초과 공급은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24년 이후는 아주 그냥 확 떨어집니다. 아. 공급량 자체가요. 그러면 네. 제가 봤을 때는 강보합 유지할 것 같아요. 당분간. 강보합 유지하면서 다시 이제 그 총선이 다가오는 거죠. 2024년이면. 네. 그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공급량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수급에 대한 걸 항상 강조하는 사람이라서 네. 어떤 정치적이라든가 경제적인 어떤 그런 일시적인 변화들은 좀 불규칙적인 어떤 타격들은 좀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것들은 일시적이라는 거죠. 일시적인 거고 일단 장기적으로 일시적이지 않은 사실은 네. 그 시장 경제에 맞춰 본다면 수요와 공급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4년 이후에는 거의 공급 제로 베이스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부산 전체로 봤을 때는 공급량이 올해 내년에 좀 있는다고 해도 부산 전체적으로 봐도 후년에는 좀 떨어지는데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우리 네. 센터파크가 위치한 해운대구는 최근 5년 동안은 계속 공급량이 모자랐었습니다. 2019년 빼고는. 네네네. 그런데 뭐 더군다나 올해 내년 더 줄어들거든요. 거의 없어요. 이쪽에는. 그리고 한동안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없습니다. 없어. 그렇다고 보면 제가 그래서 좀 더 갖고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고요. 네. 지금 우리 시청자님 상황은 그러면 목동 7단지에는 거주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센텀파크에는 임대를 주고 계실 텐데 네. 임대 조건이 어떻게 되시죠? 지금 4억 8천에 임대 받고요. 올해 1월 달에 계약갱신 청구해서 지금 또 연장했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 몇 평 갖고 계시는 거예요? 51평이요. 51평이면 네. 지금 네. 호가 한 17, 8억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한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해 주신 거예요? 네 제가 2020년 1월 달에 매입을 했는데요. 네. 그때 매입 가격이 6억 8천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때 매입하고 바로 전세를 줘서 4억 8천에 내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계약갱신 청구를 하셨는데 그냥 네. 인상 안 하고 그냥 계속 연장을 해드렸어요. 작년에 종부세 얼마 내셨어요? 작년에는 그래도 첫 번째 해여서 한 1,000만 원 정도 냈는데요. 네. 센텀파크가 참 부부 공동명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조금 덜 나오긴 하는데 올해부터 이제 계산해 보니까 네. 한 3,500만 원 정도 나오겠더라고요. 3,500만 내년에는 원 또 한 4천 몇백만 원 나오고, 네, 계산해 보셨어요? 네네, 센터파크 같은 경우는 네, 이거 지금 51평형이면은요. 네, 이거를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 기간 끝나게 되면 네. 요거 월세 전환하세요.
이 월세 전환하면 제가 네. 알기로는요. 네. 요거 이 정도면 5억에 51평 같은 경우는요. 보증금 5억에 월세 20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네. 보증금 1억으로 한다고 하면 한 280, 90만 원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 네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월세 보증금만 해도 네. 지금 전세 가격보다 훨씬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외적인 투자 없이 그냥 200만 원 받는다고 해도 네. 요걸로 그냥 종부세 버티시면 되지 않을까? 아, 그럴 수 있겠군요. 혹시나 그것도 올해 사실 많이 올해 많이 올라갈 거고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100%가 되는 거니까. 네네, 맞아요. 올해 이후에는 그렇게 올라갈 것 같진 않아요. 제 판단에는. 아, 그렇군요. 네, 그 부분은 어떨까요? 그럼 지금 그냥 목동에 계속 거주를 하면서 그렇죠. 원래는 이제 제가 부산에 내려가려고 네. 센텀파크를 매입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생기면서 매도를 못했고 네. 목동을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되면서 이제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그렇죠. 되니까 또 매매가 안 돼서 본의 아니게 이주택으로 계속 오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럼 그래서 시청자님은 원래는 이제 부산은 내려갈 계획이었었어요. 시청자님은 조금 특수한 케이스네요. 그럼. 네, 그런데 네. 정 여의치 않으면 그냥 목동에 계속 살고 네. 말씀하신 대로 월세로 하면서 네. 종부세를 내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서 이거 증여하실 분 없으세요? 네, 증여했어요. 증여 받을 사람 없으면 저한테 증여해 아이가 주셔도 아직 좋을 것 같은데. 어려가지고. 네, 요렇게 5억에 200으로 전환시키고 나서 네네, 요걸 부담부 증여로 하면 네, 증여 뭐 이제 이제 임대 금액에 대한 부분은 양도세가 되는 거고 나머지 금액은 이제 증여가 되는 건데 네. 그냥 확실히 그냥 증여하는 것보다는 거의 평균적으로 한 50% 정도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 같으면 뭐 네. 이렇게 해서 좀 월세 전환을 시켜서 요즘 대부분 분들이 이제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뭐 사실 말 그대로 세금을 임차인한테 전가하는 건데 네. 그러면서 우리의 그러니까 보유한 사람의 임대인의 부담은 없는 거잖아요. 네네. 임차인 돈으로 그냥 종부세 막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한 2년 정도 버티다 보면 저 같으면 우리나라 국력을 믿거든요. 네. 이 코로나 이런 것들이 좀 사그라들게 되게 되면 한국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 위상 자체가 굉장히 또 높아질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삶이 나아진다라고 판단했을 때 네. 부산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항만 이 세계 무역의 중심 거점으로 또 이제 계속 키우려고 하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네. 그 지역의 랜드마크거든요. 네. 저는 좀 그냥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 웬만하면.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네. 한꺼번에 다 정리하셔야 돼요. 한꺼번에 다 정리한다는 거는 목동도 정리하시고 네. 센텀파크도 비과세 조건 실현해 놓고 2년 그러니까 거주하시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매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목동 가지고 그러니까 목돈을 가지고 네. 건물 투자하시는 거죠. 건물이죠, 건물. 이분 이래저래 그래도 말 한참 많은 있어야 되지 주택 않을까요? 던지고 건물주 되시는 거죠. 네. 다시 똘똘한 한 채로 더 큰 걸로 가는 게 똘똘한 아니라. 한 채 저는 추천하지 않고요. 그래요? 얘 자체로 충분히 지금 갖고 계신 것들이 굉장히 똘똘한 한 채들이에요. 그래요. 적어도 네. 똘똘한 한 채들 정리했다면은 이제 조물주 밑에 건물주 되시는 거죠. 그거 아니라고 하면 더 네네.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쾌한 해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의 아니게 일시적 이주택 상황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본의 아니게 성공 투자를 하고 계셨네요. 좀 보유세가 부담된다라는 말씀 주셨지만 월세로 전환해서 그거를 좀 세금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그 부분 잘 논의하셔서 현명한 판단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고민도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본다면 금세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민덕원에 네, 단독 주택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이것을 저는 다른 데 또 집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탁 내릴까 봐서 걱정이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전망이 어떤가 싶어갖고요. 네, 시청자님 그러면 이 안양 인덕원에 단독주택이 한 채 있다 말씀 주셨는데 예, 여기는 예, 임대를 예. 주신 거예요? 예, 임대도 조금 받고 있어요. 네, 전세를 주셨을까요? 예? 전세 주셨어요? 예, 전세도 조금 들어있고. 아, 여러 개를 좀 전세랑 월세를 섞어서 지금 받고 계신 거세요? 예, 예, 예. 네, 그리고 나서 다른 곳에 실거주하는 주택이 또 하나 있으신 거죠? 아니, 여기서 거주하고 있어요. 아, 거주도 하고 거기서 지금 임대 수입도 받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언젠가 또 떨어지는 게 아닌가 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여러 호재가 있는 인덕원으로 좀 가보죠. 안양의 단독주택 과연 투자 가치가 있는 건지 계속해서 가져갈 만한 건지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단독주택 이제 인덕원역 앞에 단독주택을 갖고 계시면서 여기서 이제 임대도 주시고 본인도 거주를 하고 계시는군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 단독주택을 앞으로 뭐 더 막 많이 떨어질까 그런 염려가 있어가지고. 그 염려는 왜 하시게 됐죠? 아니, 요새 뭐 매매도 안 되고 뭐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아, 우리 주택은 그거에 해당되는 주택 같지는 않아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네. 왜냐하면 예, 지금 인덕원역이 많은 그 얘기들 많이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 완전히 인덕원역이 어떻게 보면 이쪽 평촌 이쪽이 예. 직선 거리로만 따지면 거의 서울 생활권이에요. 네네. 서울 생활권인데, 그러니까 서울 서남부권에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한 교통의 사통팔달 지역인 거거든요. 예, 예, 그러긴 해요. 인덕원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도시가 탄탄하게 하면서 가치가 엄청 상승할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웬만한 평촌의 일반적인 아파트들보다 네네. 우리 주택이 단독주택이고 뭐 조그만 평수에 이제 뭐 임대도 주고 있는 빌라라고 한다고 하지만 네네. 여기는 초역세권이잖아요. 예, 예. 그 사통팔달로 변화되는 인덕원역의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거든요. 네네. 걸어서 하는 뭐 5분 거리나 될까? 예, 예,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인덕원이 개발되는 이 개발 호재, 교통에 대한 호재를요, 예, 바로 직접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제일 1차, 제 1등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요거 지금 단독주택 갖고 계시는 게 몇 평이에요? 28평 조금 못 돼요. 28평이면 예, 대지가? 부근방이 다 거의 그래요. 대지가요, 대지? 예, 예. 아, 대지가 28평이면 약간 과소필지로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필지 자체가 굉장히 좀 작네요. 예, 예, 작아요. 아, 작아서 좀 어떻게 보면 개발하는데 좀 제한적일 수도 있겠어요. 예. 대지가 작아서. 예. 요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근데 그 재건축 말도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건 안 되나 어쩌나. 네, 모르겠어요. 지금 잡혀 있는 거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 지금 계획돼 있는 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 예. 일단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네네. 좀 여유 자금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앞으로 임대 굉장히 잘 나갈 거거든요. 완전히 노선들이 다 개통이 되고 한다면. 예, 예. 그러면 이제 임대 수요가 많이 몰릴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월세 뭐 전세도 껴있고 월세도 껴있고 이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높지는 못할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하나 있는 게 이제 시청자님이 사비를 들여서 요거를 다시 신축 행위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수익률을 좀 높이게 되는 방법이 하나 있는 거고요. 네네. 요거는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 신경 쓸 부분이 많겠죠. 자금 조달이라든가 또 건축업자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예, 예. 머리는 좀 써야 되지만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요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고요. 예. 요렇게 해서 원룸들 한 4개 층으로 올리면서 네네. 한 층에 요 정도 대지 면적이면 원룸 해가서 한 2채씩은 올라올 수 있거든요. 예. 건폐율 따지더라도. 예. 그러면 얘네들 한 8채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50만 원씩 월세 잡더라도 한 4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월에. 네. 내가 돈 좀 보탠다고 하면. 근데 요건 내가 여유 자금이 없다.
예.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여기 인덕원역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주변이 활발하게 되면서 네네. 여기 임대 수요가 많이 올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예. 그러면 건축업자들, 개발업자들이 많이 찾아올 거예요, 우리 시청자님한테. 아. 땅 좀 내놓으십사 하고. 예. 시청자님은 그럼 매매가 됩니까? 됩니다. 언제쯤 그렇게 아니 될까요? 일단 인덕원역 자체가 뭐 월판선이 됐든 네네. 이 주변으로 해서 교통이 많이 개선이 되잖아요. 예. 지금은 4호선 하나 있는데 여러 철도 노선들이 생기거든요. 있고, 뭐 월판선도 있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GTX도 들어오고 뭐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개통이 되면서 여기가 중심 지역 거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무래도 길 따라서 돈은 몰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 그러면 이거 혹시 매도하려면 시점이 언제쯤 될까요? 네. 아니 매도는 예. 개발업자들이 찾아오니까 제가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린 게 본인이 시청자분께서 여기에 올해가 났을까요? 새- 내년이 났을까요? 그건 좀. 아니 그거는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예. 그거는 장담 못 하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개발업자들이 올 거라고. 아, 그래요? 그때 그냥 매도하시라고 그러면. 그냥 매도해요. 이건 시청자님이 언제 매도할지는 본인이 적극적인 매도를 방법을 하지 않는 한은 안 되는데 이걸 올해 팔까요? 내년에 팔까요는 큰 의미가 없어요. 예. 올해 팔아도 괜찮고 내년에 팔아도 괜찮은 거예요. 이 지역은 땅값이 아니 그런데요. 떨어지질 않는다고요. 아, 떨어지진 않아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제일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고 하면 예. 토지 가격이 내려가진 않으니까 보유하고 계시라고요. 아, 저는 막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얘기 대부분 듣지 마시고 안 내린다고 그러는데 또 어떤 사람은 저희 친척은 막 떨어지면 어쩌려고 여보세요? 그렇게 안 파냐고 막 이러거든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여기는 반상회가 아니고요. 예. 정해진 시간에 제가 이제 예. 제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네네. 일단 그런 상담을 하려면 저를 전화 끊고서 다시 상담 약속 잡고서 오셔서 아주 자세하게 나누시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예. 제가 이게 땅값 떨어질 거 아니니까 더 보유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중간에 개발업자들이 누가 네. 땅을 팔라고 하면 그때 매도하셔도 된다라고 정리할게요. 네. 잘 알아들으셨죠?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효제가 겹쳐 있는 지역이죠. 인덕원역 부근의 단독주택. 그러니까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염려는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신축 행위를 통해서 임대료 수익까지 높이면서 보유하는 거지만 자금적인 부담이 된다면 그냥 보유해도 떨어지진 않는다라는 말씀 주신 거니까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나눠볼까요? 저는 은퇴자고요. 네, 제가 잠실 5단지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네. 34평을. 네, 근데 지금 이제 어제 수권 소위가 통과됐고 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것을 분양 신청을 할 때 네, 그 주상복합 건물이 있거든요. 네, 준주거지역. 그 소재가 1,500가구가 분양이 되고 그다음에 3종 주거 단지에 5,300세대가 분양이 돼요. 네. 근데 준주거 지역에 신청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주거 3종 아파트 단지에만 신청하는 게 맞는지 네. 그걸 알고 싶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아마 잠실 주공 5단지를 가지고 계셨으면 그동안 좀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텐데 드디어 이제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고민이 생기셨죠. 과연 이 분양 신청을 할 때 내가 어떤 쪽으로 분양을 받아야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인지 한번 잠실 주공 5단지 이야기 소장님과 하나하나 나눠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박입니다. 대박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변경안이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글쎄요. 그 마음고생을 돈으로 이제 바꾸시면 되잖아요. 예. 이제 그런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수정 내용 반영해가지고 예. 제 열람 공고하면서 이제 결정고시 될 거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은 그때 고민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일단 준주거라든가 3종 보면 준주거는 이쪽에 역세권 쪽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예. 이쪽으로 해서 이제 50층까지 지어지는 거고요.
50층이 4개 동. 네, 50층까지 지어주는 거고. 40층이 3개 동 이렇게 됩니다. 네, 3종 쪽으로 가면 이제 50층까지는 못 올라오겠죠. 예, 35층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되는데 장단점은 있을 것 같아요. 3종지들은 이제 세대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한강 조망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예. 준주거 쪽이라고 하면 이제 편의시설이 이제 주상복합이 되다 보니까 잠실역이 가깝죠. 예. 잠실역 가깝고 뭐 몰리기도 하고 할 텐데 이제 편의시설들은 다 이제 그쪽에 중심이 돼 갖고 많이 몰릴 거란 말이죠. 예, 예. 이 대각선으로 근데 그걸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 게요. 예, 예. 일단 재건축이 더 중요한 건 재건축이 원활하게 빨리 진행되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고 예, 예. 이 3종을 할까요? 준주거를 할까요?라는 건 이 3종이라고 해도 이 대각선으로 이 잠실역을 기준으로 해서 끝까지 가도요. 예, 예. 직선 거리로 보면 도보 한 10분 정도 찍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잠실 역세권이라고 당연히 역세권 아파트가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까? 예. 네, 이 아파트를 평가할 때 우리 잠실주공 5단지를 초역세권 아파트라고 표현을 하지. 우리 동이 예를 들어서 이쪽 끝쪽에 한강 끝쪽에 여기서 제일 먼 쪽에 있다고 해서 초역세권 아파트라고는 표현을 쓰지, 그러니까 그 표현을 못 쓰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제가 그 은퇴자고 무릎이 좋지 않다 보니까 네, 네. 멀리서 10분 정도 걸어가야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어떤 게 낫냐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셨던 거는 이제 향후에 이제 금액적인 측면을 상승적인 측면을 물어보시는 것 같고요. 예, 예. 이런 쪽으로 본다면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거의 차이 없고요. 이제 기호가 되겠지. 우리 시청자님은 나 같은 경우는 본인 같은 경우는 지금 무릎이 안 좋고 하니까 여기까지 먼 건 뭐 필요 없다라고 하면 준주거 쪽에 신청하시면서 높은 고급 아주 고층의 자리 배정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3종의 뭐 주거 지역을 또 한다라고 해도 한강 조망들이 나올 거니까 그 주택의 어떤 가치가 떨어지거나 이 준주거에 있다고 해서 높다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예, 예. 그러면 시청자님 기호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사실 너무나 행복한 고민 같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이걸 고맙습니다. 가지고 이 고민 상담까지 전화를 하실 내용은 아니신 것 같아요. 매도 시점은 어느 때로 잡는 게 제일 좋습니까? 아직 이제 시작하는데 매도 시점을 벌써 고민하세요? 아, 매도 시점 이제 그거는 재건축이- 나중에 이 다음에 다시 전화 주시면 그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아마 잠실 주공 5단지 보유하고 계시는 조합원분들은 다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그동안 좀 마음고생이 심하셨어서 벌써 좀 매도 타이밍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분들께도 참고가 될 만한 상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내 마음이 좀 고민되고 흔들린다면 전문가와 이야기 나누세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02-2638-3973번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니, 오피스텔 18평짜리인데요. 네, 그걸 하나 가지고 있는데 한 15년이 넘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목동에 있는데 팔아야 되나. 1가구 3주택이라서 세금은 얼마나 나가는가. 네. 지금 월세는 잘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서 팔아야 되나 어떻게 되나 그래서 좀 알겠습니다. 네, 네. 목동에 오피스텔을 하나 보유하고 계시고 이거를 15년 동안 그럼 월세를 좀 받고 계신 거예요? 예, 전세 받다가 이제 월세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꾸준히 임대차 수익은 좀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 네. 3주택 상황이셔서 이걸 좀 네? 계속해서 3주택 상황이시라고 말씀 주셨죠? 예. 네, 그래서 계속 좀 보유를 해야 하는지 고민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목동에 어떤 오피스텔인지 저희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 주소가 있으니까 가르쳐 드릴까요? 네, 알려주세요. 목동에 907-10번. 목동에 907의 10번지 네, 여기에 있는 10호. 오피스텔을 좀 오랫동안 보유하셨고 계속해서 좀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시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죠, 제가. 주소지 보니까 네네. 목동 아주 학군가 1번지네요. 네네.
이쪽에 이제 오피스텔을 갖고 계시는 건데 네네. 이렇게 해서 이제 상업 지역이 형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위치한 오피스텔인데 요거 몇 년 보유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한 15년 넘었어요. 16년. 15년이요. 그러면 한 2005, 6년 이때 네. 매수하셨겠네요. 네네. 지금 임대는 어떻게 놓고 계세요? 지금 보증금하고 월세. 4천에 50만 원 받는데 세는 잘 나와요. 어떤 거요? 4천에 50 받고 있어요. 4천에 50만 원이요. 네네. 4천에 50만 원이면 보증금을 확 줄였을 때 네. 70만 원 정도까지 본다라고 하면 네네. 얘가 7, 24, 840만 원. 역으로 하면 한 2억 정도? 이거 매가 얼마예요? 9,500에 저기 계약하자고 왔더라고요. 전화가. 9,500. 네, 1억 9,500. 1억 9,500이죠? 나 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그래서 네. 앞에 건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1억 9,500인데 네. 그런데 그거를 팔면은 네. 제 손에 들릴 게 얼마나 되나 아니면 그냥 저 손해가 많으면 그냥 나도 월세 받아오는 게 나을까 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일단 보시면 단순 여기서 디테일한 계산은 세무사랑 하시는 거고 네. 일단 제가 역으로 추산해 봤던 거거든요. 네네네. 무슨 소리냐면 지금 보증금 4천에 50만 원 월세를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얘를 70만 원 보증금을 거의 이제 제로 베이스 뭐 500에 500만 원 내지는 1,000만 원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네. 한 70만 원까지 월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았고 네, 그거는 가능한데. 네, 요거를 이제 수익률로 기본적인 여기가 매매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매매에 대한 수익률을 4에서 4.5% 정도로 잡아놓고 네. 계산을 해보니까 역으로 해보니까 매매가가 2억이라는 돈이 적당한 금액일 것 같아서 여쭤봤던 건데 네. 근데 9,500이라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었고 1억 9,500. 1억 9,500이면 거의 비슷한 가격입니다. 예, 예. 그 정도 돼야 또 거래도 이루어지는 가격이에요. 그렇죠. 예.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세입자들의 네. 이 오피스텔을 15년 이상 보유하고 계셨다는데 이 세입자들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 많은가 하면 예. 여기가 학원가잖아요. 예, 예. 그래서 학원 근무자들 있죠. 예, 예. 그러니까 학원 아가씨가 선생님들 좀- 있잖아요. 예, 아가씨가 살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분들 내지는 그 재수생들, 삼수생들 있죠. 지방에서 이제 하는 사람들. 네, 네. 그 사람들 와서 1년 단위, 2년 단위로 와가지고 공부하는 재수생들이 많아요. 아, 그런 분들이 이제 여기서 얻어서 구하는 건데 목동에 있는 학원가가 목동하면은 학원이 중심인데 예, 이 학원이 어디로 움직이지 않는 한 네. 이 수익률, 이 임대는 잘 나가고 계속 꾸준히 일어날 거예요. 예, 그래요. 단지 뭐냐,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임대가 꾸준히, 그러니까 목동 학원가는 지금 완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하니까 안정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건 예. 더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요 월세도 예. 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는 네. 거예요. 아, 그냥 이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지금 15년 이상 됐으면 네. 건물이 이제부터는 감가가 적용이 돼서 아, 이제 좀 있으면 수리도 막 해야 될 그런 것들이 생겨요. 지금 저 이사 간다고 하면은 네. 수리를 해줘야 될 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제부터는 수리비 들어가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 50만 원이 예. 50만 원이 내 인생의 특별한 내 지금 한 달 생활에 네. 특별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 하는 게 나아요? 요거 매도하고 예, 예. 좀 장기적으로 예. 주택임대 사업자를 이용을 해서 네. 그 초기 재개발 투자처들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요런 쪽에다가 투자를 해 놓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생각은 있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밀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지금 네. 지금 팔면은 세금으로 다 저기 나가고 내 손에 얼마 안 진다고 그 소리를 들어서 지금 뭐 얼마나 되나. 세금으로 띄어줘도 네. 이거 얼마에 매수하셨었는데요? 1억 정도 썼어요, 처음에. 그래도 초기 재개발 투자처에 투자할 금액은 생길 겁니다. 아, 그래요? 내 손에 쥐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손해 많이 보면은 그냥 들여놓고 그러려고 전화드려 본 거예요. 그런데 하도 그렇게 계속 갖고 있으면 네, 1년에 그래봐야 예, 예. 600만 원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우, 좋은 데다가 좀 투자해 놓으시면 6천, 뭐 1억, 뭐 이렇게 그래요? 훨씬 버는데 아, 10배, 그래요? 최소 10배 이상 벌 근데 텐데. 이제 더 이상 투자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있으니까. 아니, 그러면 갖고 계시는 거고. 근데 왜 전화 주셨어요? 아니지, 팔으려니까. 글쎄, 매도하시는 게 낫다고요. 안정적인 건 있는데 예, 요 예. 수익률이 이런 게 없어. 앞으로는 돈 나갈 일이 있다고, 이제.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감사해요. 정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우선 보유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렸고 투자에 대한 좀 마음이 있으시다면 매도하시고 또 다른 방향을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언제든 그런 마음 생기시다면 저희 전문가와 이야기 나누세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언제나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신현장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주소부터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 주세요. 네, 인천시 남동구 네, 서창동 네, 장하산로 네, 181번지. 네. 그 아파트 28평 거주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그 전망에 대해서 좀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거주하시는 아파트인데 이사 계획이 따로 있으신 거예요? 네? 이사 계획이 따로 있으세요? 거주하고 계시는 이 아파트 한 채 보유하시는 거예요? 예, 예. 네, 그런데 아직 이사 계획은 없지만 이게 가격이 떨어지진 않을까 궁금하신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인천 남동구의 서창동에 위치한 장하산로 181번지 아파트 28평형의 향후 전망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주소 보니까 태평 2차네요. 예, 예. 태평 2차에 이제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데 네. 요 아파트가 가격이 떨어질지 올라갈지 이게 궁금하신 거예요? 네네. 결론부터 앞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상승하기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이사 여기 보니까 저 이사 가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글쎄, 왜냐하면 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예. 지금이 우리 태평 2차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가치를 띄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가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제일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지금이. 네. 왜냐하면 네. 인천이 한 10년 동안에 한 10년 동안 공급 물량이 아주 적정하게 잘 유지가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필요한 물량, 그러니까 필요한 수요 대비 공급이 적정하게 잘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가격이 훅 뛸 이유는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화폐 가치 하락이라든가 그다음에 서울부터 투자 이런 세력들은 풍선 효과라고 많이 말씀 들어보셨죠.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 1, 2년 사이에 엄청 오른 거거든요. 거의 전 지역이 거의 2배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 최소 1.5배 이상 올랐거든요. 네네.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지난 10년 동안 쭉 공급해 왔던 것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천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5,000세대에서 16,000세대가 적정한 공급량이에요. 네. 그러니까 필요 대비 공급이 거의 비슷하게 이제 제로 베이스로 유지가 되는 게 요선이 적정선인데 올해, 내년, 내후년 이렇게 따지면 거의 2배 이상 공급량이 아주 그냥 대규모로 3년 동안 내리 공급이 쏟아질 거예요. 네. 그러면 인천 전체가 위축이 되겠죠. 네. 일단 집들이 많이 생기는 거니까. 네. 그런데 좋은 건 뭐냐면 우리 태평동은 남동구잖아요. 예. 남동구에는 공급 예정이 거의 없어요. 거의 제로 베이스예요. 인천 다른 데 지역에 비해서. 네. 남동구는 저쪽 논현동 쪽에 네. 한 600세대 정도 공급이 예정이 6,000세대 정도인가 공급이 예정이 돼 있고요. 네. 다 합쳐봐야. 그리고는 없어요. 어, 그러면
우리 주변에 새로 생길 경쟁자들이 없다라는 상황인 거고 태평 2차 아파트가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아파트가 네. 가격이 그렇게 높은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떨어질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 지금 현재 가격은 지금 1년 동안에 엄청 오른 가격이거든요. 우리 아파트 자체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지금 매도하는 게 어떤가 싶은 거예요. 저는. 아, 왜냐하면 최고금을 지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파시는 분들이 대부분 파시고 파셔서 다른 쪽으로 이동을 가시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가장 좋을 때일 것 같아요. 그래요? 걱정하실 거는 지금 여기 거주하시는 건데 예. 지금까지 오르는 것도 그냥 잠잠하게 있다가 최근에 오른 건데 이게 훅 떨어지면 어떡하느라는 걱정은 그거는 안 하셔도 되는데 네. 더 거주하면서 우리 집이 더 오를까요? 라는 거는 기대가 안 된다는 소리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제 말씀 참고하셔서 우리 시청자님 투자나 갈아타기 한번 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의 시각으로 봤을 때 지금쯤은 한 번쯤 매도하고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기 할 타이밍이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지금 살고 계신 집이네요. 조금 거주를 옮기셔야 하니까 이사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고 임장 다니시면서 아, 여기가 좀 좋겠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언제든 전문가와 함께 점검 받아보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으로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할 거고요. 문자 조금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셔도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새해에 들어서 이제 새해 선물 같은 자리를 김종희 소장께서 만들어주고 계시는데요. 선착순으로 매주 5분 정도는 김종희 소장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소중한 그 기회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장님 어떤 분들이 또 어떤 내용으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지 자세하게 1:1 상담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선물 같은 자리라고 했는데요. 진짜 선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오늘도 보셨겠지만 방송으로 이렇게 상담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지역적인 제한, 시간적인 제한,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딱 꼬집는다고 할까요?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나빠도 나쁘다고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 또 제 개인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호심탄회한 말씀을 전해드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저를 1:1로 만나서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거고요. 보통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또 이루어질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무료로 원래 유료 상담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료로 해서 특별히 5분만 조금 상담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지금 바로 전화하셔가지고 약속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 말 이 끝나는 순간에 거의 마감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서둘러서 전화 한번 줘보시고요. 그러면 좋은 부동산 정보 함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요즘에는 부동산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의 고민이 점점 깊어지는 시기죠. 그 어느 때보다도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3월 대선을 앞두고 과연 내가 이 부동산을 조금 더 지키고 끌고 가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남들보다 빠르게 좀 매도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되신다면 그리고 이런 내 고민을 방송처럼 오픈된 자리에서 다 공개하기가 조금은 부끄럽다 하신다면 1:1로 김종희 소장과 함께 직접 얼굴 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1:1 대면 상담 기회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착순으로 5분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빠르게 연락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이 전화는 계속해서 열어둘 거거든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3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역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1:1 대면 상담 어떻게 참여하나요? 질문 주시면 저희 조금 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 대면 상담 외에도 저는 간단하게 이 질문 방송 통해서 소장님과 말씀 나눠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 계속해서 상담 전화 열어둘 테니까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미크론 확산세가 계속해서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에 감기 증상처럼 가벼운 증상 호소하는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개인 위생 철저하게 지키시면서 안전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